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소위 민주적인 다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을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트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고 있다.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라고 불리는 이 극소수의 글로벌 엘리트 세력은 지구상의 모든 분야,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군수산업에서 우주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독점 장악하여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인류를 지속적인 분열과 갈등 상태로 몰아넣어 교묘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지한 대중들은 그들의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눈먼 어린 양들처럼 그들의 소나기가 잡아 이끄는 대로 고분고분 끌려다니며 지배당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위기가 심화되는 쪽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현실을 외면한 채 관성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서서히 전개되는 위기에 적응한 나머지 이제 위기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위기 불감증이야말로 진정 두렵고도 두려운 일이다. 필자는 이 영상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 인류의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인류의 입장에서는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수립 계획에 대해서 폭로하고자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달라. 필자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닌 어두컴컴한 그림자의 베일 저 뒤에 숨어 세계를 조종하는 세력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국제금융투기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오랜 기간 동안 주식과 선물 옵션 시장에서 매매를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세력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외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으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큰 자금을 가진 개인일 수도 있다. 거래의 주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자금을 가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 존재를 시장에서 주체 또는 세력이라고 단순하게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십수백만 명이 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전자기기를 만들어 외화를 벌어오지만 그 몇 배나 되는 돈을 소위 주체 또는 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이 PC 몇 대로 쓸어가는 마당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주식시장은 이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주체 또는 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은 누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외국의 정의의 헤지펀드 세력들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 헤지펀드로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들 수 있다. 퀀텀 펀드는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투매해서 하룻밤 사이에 10억 달러, 1조 1235억을 번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당시 퀀텀 펀드와 정면으로 맞선 영국 중앙은행은 백기를 들었고 그때부터 소로스는 뛰어난 투자가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마저 붕괴시킬 정도의 파워를 지닌 거물급 투자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됨과 동시에 영국은행을 굴복시킨 사나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97년 아시아에는 외환위기가 불어닥치게 된다. 당시 한국과 아시아 각국이 IMF, 구제금융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고 각국의 고위 관료와 학자들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왜 외환위기가 발생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한 채 허둥대고만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소로스를 지목했다. 소로스가 이끄는 퀀텀 펀드의 통화, 투기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의 언론에서도 소로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로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아시아 국가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가장 처음으로 만난 외국 인사가 바로 조지 소로스였으니 말이다. 미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대표할 어떤 공직에도 당선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었던 소로스를 극진히 모시는 김대중 정권을 한국 언론에서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 급기야 김대중 대통령은 소로스를 자신의 일산 자택에까지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 끌어안고 우리 봐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연관이 없다고 봐야 할까? 소로스는 이후에도 세계 정치 경제에 굵직한 발자국을 남겼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불어닥친 이른바 색깔혁명의 책임이 소로스에게 있다고 했고 2008년 미국 대선 때 오바마를 지원한 소로스는 미국 대선을
돈으로 샀다는 비난도 받았다. 소로스는 거대 자본과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해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후 미국인들은 오바마가 소로스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다. 이 모든 비판들은 과장됐거나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다. 소로스는 스스로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꿈을 꾸지만 나는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소로스가 과연 혼자 힘으로 영국은행을 굴복시키고 아시아 외환시장을 휩쓸며 미국 대선을 주무를 수 있었을까? 그런 황당한 신화는 단순한 사람이나 믿을 것이다. 소로스의 배후에는 늘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었다. 퀀텀 펀드의 이사회 명단만 보더라도 소로스와 로스차일드 가문의 유착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사 리처드 카츠는 런던 로스차일드 은행의 이사이자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탈리아 밀라노 은행 총재이다. 이사 닐스 타우버는 런던 은행 그룹 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 캐피털의 CEO. 이 캐피털의 주요 운영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이사 윌리엄 로드 레스모그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마쿠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 캐피털의 경영자이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런던 금융시티의 맹주이자 국제정보 네트워크의 선조로 월가 5대 은행의 마쿠이며 세계의 황금 가격을 정하는 런던 금 가격 벤치마켓을 거쳐 지금도 런던과 월가의 중추를 움직이는 핵심으로 군림하고 있는 가문이다.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 피라미드의 꼭대기엔 누가 있는가에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비밀과 그 실체에 대해 알아보자. 소수의 글로벌 엘리트 세력이 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름 아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공식 명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서 미국의 중앙은행을 말한다. 중앙은행이란 무엇인가? 국가 전체의 돈을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이 일을 맡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 정부의 숱한 공적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인즉슨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정부로부터 어떤 감사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나 재무장관의 명령도 받지 않는 초국가적인 민간단체라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을 4차례 연임한 그린스펀의 기고만장함을 보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 정부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성립 초기부터 달러 발행권을 장악하여 미국 정부마저도 이자를 내고 달러를 빌려 쓰도록 함으로써 미국 연방의 재정 적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매년 누적 증가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야말로 미국 정부를 만성적인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만성적인 경상적자를 일으켜 전 세계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 등 주요 자원을 흡수하는 대신 1970년대 초반 이후 금태환이 정지된 달러를 아직도 전 세계에 마구 뿌려대고 있다. 이렇게 뿌려진 달러는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미국 국채나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도록 해 실체가 없는 또 다른 종이 자산을 유포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봤을 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인쇄된 종이를 지속적으로 빌려주면서 전 세계 실물 자산을 흡수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착취 시스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은 누구인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초대 위원장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인 폴 워버그였으니 더 설명할 것도 없겠다. 오랜 세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줄곧 베일에 가려 있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성격과 내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미국 학계와 언론계에서 근기로 통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마침내 비밀이 밝혀졌다. 미 연방준비은행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 유스터스 멀린스가 거의 반세기에 걸친 연구 끝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최초의 기업 영업 허가증을 찾아낸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지분 구성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록펠러와 쿨롭 사의 뉴욕 내셔널시티은행 3만 주 보유, JP 모건의 퍼스트 내셔널은행 1만 5천 주 보유, 로스차일드 대리인 폴 워버그의 뉴욕 내셔널 상업은행 2만 1,000주 보유, 로스차일드 가문의 하노버은행이 1만 200주 보유. 그때로부터 100년이나 흐른 지금도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모건 가문은 여전히 마쿠에서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데 이 혈통들의 세계적 그물망을 조직하고 서로 붙들어 놓는 시멘트가 되는 서로 맞물린 특별한 네트워크들이 몇 개 있다. 그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와 그 하부기관들이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계몽주의 시대인 1776년 5월 1일
독일 바이에른의 잉골슈타트 대학교 교수였던 아담 바이사우프트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다. 명칭은 라틴어로 계몽하다 혹은 밝히다 라는 뜻의 일루미나투스에서 유래되었다. 일루미나티의 목적은 뚜렷하다.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라는 자신들의 철학에 근거한 세계 정부의 창설이다. 결국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것인데, 당시 바이에른 정부는 일루미나티를 기성교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일루미나티 회원들은 지하로 숨어들거나 독일을 벗어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바이에른 정부는 일루미나티의 위험성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고하였고, 그렇게 일루미나티는 와해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당국을 피해 도망친 회원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비밀결사였던 프리메이슨에 침투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프리메이슨은 고대와 중세 시대에 걸쳐 석공들과 성당 건축업자들로 구성되었던 조직인 길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로서는 특별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 소수의 사람들은 교회나 국왕의 특권적 보호 아래 있었다. 왜냐하면 신성한 종교시설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었고, 기하학적인 특수지식과 도를 다듬는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여러 세속적 의무를 면제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혜에 의해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가서 아무런 주거 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으니,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에 침투한 것은 신의 한 수였을 것이다. 우리 단체의 커다란 힘은 자체의 은폐에 있다. 결코 드러나게 하지 말라. 어떤 장소에서도 항상 고유한 이름이지만 항상 다른 이름과 직업으로 감춰라. 프리메이슨 3단계 하위 등급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다. 대중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에 관해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아담 바이사우프트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을 위장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미국에도 진출하였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미국의 건국에도 이바지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의 1달러 지폐에 나타나 있는 두 비밀결사의 주요 상징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좌측 피라미드 꼭대기에 빛나는 눈은 소위 전시안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극소수의 일루미나티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지배한다는 뜻이다. 피라미드는 프리메이슨의 33단계 계급 구조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위의 글자 ANNUITCOEPTIS는 신이 위가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피라미드 아랫부분에 있는 NOVUSORDO SECLORUM은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란 의미로 일루미나티의 목표이자 창립 이념이며, 피라미드 하단에 있는 MDCCLXXVI라는 글자는 로마자로서 1776년을 나타낸다. 1776년은 미국이 독립한 연도인 동시에 아담 바이사우프트가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연도이다. 한 나라의 화폐에 자신들의 상징을 새겨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화폐를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위에 설명하였듯 오늘날에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한 사설 민간기업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일루미나티는 금융투기 세력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목줄을 통해 세계 경제에 목을 쥐고 있다. 그들은 향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시기에 세상을 대규모 금융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세계 경제를 조절하는 듯 외견상 달러를 풀었다 죄었다 하는 소위 양적 완화나 축소나 하는 것들은 그들이 세계의 통화량을 자신들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으로, 그들의 최종 공작 중 하나인 세계 단일 화폐 출범을 위한 예비 리허설에 불과하다. 일루미나티는 이처럼 돈을 통해서 인류를 교묘히 지배하고 통제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인간들과 국가들로 하여금 부채를 지게 만들어 돈의 노예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 목적은 마침내 세계 경제를 완전히 파산시켜 대다수 인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대체 세력을 통한 통제와 지배를 원하게 만듦으로써 어디까지나 세계 단일 정부의 수립을 통한 세계 지배인 것이다. 이런 과업을 추진하는 일루미나티에게는 무수히 많은 하위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핵심 기관은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와 CFR 미국 외교협회에 있다.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영국의 싱크탱크이자 일루미나티의 직속기관으로 국제문제, 정치 교란, 대중기만, 사회분열 등 신세계 질서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책략과 음모가 연구되는 정책 연구기관이다. 그리고 3,6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CFR은 미국을 통치하는 엘리트 그룹으로, CFR에 가입한다는 것은 미국 정계의 대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며 앞으로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FR의 중량급 회원들은 대부분 다른 두 조직,
이름하여 빌더버그 클럽과 삼각위원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 빌더버그 클럽은 1954년 네덜란드의 베르나르트 왕자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비밀 압력 단체로 유럽의 CFR이라 할 수 있으며, 삼각위원회는 1972년 록펠러가에 의해 조직된 빌더버그 클럽의 확장판이다. 삼각위원회가 빌더버그 클럽과 다른 점은 후발신의 주자인 일본의 유명 기업가와 은행가를 흡수해 세계 엘리트의 기초를 확충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빌더버그 클럽이 특히 유명하다. 2007년에 명망 높은 음모론 연구가 알렉스 존스가 빌더버그 클럽을 밀착 취재하면서 만든 엔드게임이라는 다큐가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기도 했었고, 2008년에는 다니엘 에스툴린이 쓴 빌더버그 클럽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출간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하여 빌더버그 클럽에 관해 좀 더 얘기해보자면, 매년 유럽, 북미의 정재계 엘리트 100여 명이 갖는 모임, 그것이 빌더버그다. 빌더버그 클럽은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참석자 명단이나 회의 내용 모두 비밀이며, 언론 인터뷰는 당연히 금지되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절대 밖에서 꺼내서도 안 된다. 2013년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영국 야당과 국민들이 이 비밀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털어놓으라고 총리를 압박했던 것이다. 캐머런이 묵묵부답으로 응수하자 런던의 북서부에 위치한 외딴 호텔 그로브는 빌더버그 회의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시위대로 인해 몸살을 앓아야 했다. 빌더버그 회의는 과연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세력들의 모임일까? 확언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거물급 인사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 둘째, 유명 인사가 아닌데도 초대를 받았다면 훗날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예, 빌 클린턴, 미국의 정치판은 WWF다. 워싱턴 레슬링 연합, 워싱턴 레슬링 페더레이션. 서로 싸우는 것처럼 쉬하지만 뒤에서는 한 편인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CFR과 빌더버그 클럽에 조종당하니 말이다. CFR과 빌더버그 클럽, 그리고 삼각위원회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세계 권력 단체들의 공통된 목표는 일루미나티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펼쳐지는 세상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세계 질서란 무엇인가? 신세계 질서 NWO, 이 용어는 1990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비롯하여 고르바초프나 클린턴 등 세계적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종종 언급되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일루미나티가 추구하고 있고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신세계 질서란 한마디로 말해 전 세계가 지역과 인종,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경제체제와 단일의 세계 통합군, 유일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을 말한다. 즉,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인종이 하나의 세계정부 아래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얼핏 보면 분열된 세상이 하나로 통합되는 체제로 가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단일정부란 극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고 다수가 절대 복종하는 일종의 파시스트 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전 인류를 노예처럼 종속시켜 자기들이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고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는 획일화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 그들에 의해 완성된 국제연합 유엔과 유럽연합 유는 바로 그 단일의 세계 통합정부를 향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루미나티는 이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 비밀스럽고도 치밀하게 많은 일들을 벌여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